GitHub는 무엇이며 배우면 뭐가 좋을까라는 주제인데, GitHub 이제 오픈소스 강의, 이제 오픈소스 학점 듣는 수업 중에 이제 오픈소스라고 GitHub 이제 배우는, 정확히는 이제 Git을 배우는 수업이 있는데, 이제 그 제가 처음에 Git이라는 걸 배우기 전에 GitHub를 먼저 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업을 들었는데, 그 수업이 약간 이제 교수님 취향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커밋을 하고 약간 이제 그 사람 중심 GitHub 그 자체보다는 이제 커밋을 많이 하고 이제 피어를 받고 약간 그런 위주의 과제를 저는 그때 강의를 때 해가지고 좀 많이 반감을 샀거든요. 그때 만약 그 전에 GitHub를 안 썼다면 그 수업 듣고 아마 GitHub라는 걸 아마 거의 반평생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GitHub가 이제 원래 이제 협력 도구로서 엄청난 기능을 가지지만 그냥 개인으로 쓸 때도 이제 버저닝이 되고, 이제 여러분이 뭐 파일을 이제 코드를 작성해서 기능을 추가하고 배포하고 뭐 남들한테 보여주지 않더라도 자신이 다시 돌아볼 때 버전 따라서 이제 컨트롤 Z 안 누르고 이제 그런 식으로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되게 유용하거든요. 단지 이제 여러분의 그 코드가 이제 GitHub도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랑 똑같아요. 원격으로 저장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꼭 협력의 도구가 아니더라도 개인으로서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코딩을 할 때 아니면 이제 면접 볼 때 GitHub 아이디를 달라고 하는 면접관들이 많대요. 이제 저는 아직 면접을 못 봐서 장담은 못하지만 뭐 보겠죠. 개발 관련된 거니까. 근데 이제 GitHub를 왜 보느냐라고 이제 현업자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GitHub의 내용, 이제 GitHub 레포지토리 보면 막 의리의리한 사람들은 이제 막 수천 명한테 배포도 하고 뭐 피드백도 받고, 이제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것만 많이 보실 거예요. 유명한 레포지토리들. 이제 개인이 개발해서 이제 배포하는 그런 애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그런 수준까지를 바라진 않는데요. 그래서 뭐 GitHub 아이디를 달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면접관들이 이 사람이 그 코드를 작성하는데 얼마나 익숙하고 뭐 이제 뭐 공부를 한번 하더라도 자주 하는 게 차라리 보기 좋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면접을 볼 때 이제 GitHub 이런 이제 커밋 기록, 보통 이제 그게 초록색이라서 잔디라고 부르는데, 그런 이제 잔디들이 얼마나 많이 심어져 있나 또 이제 중요하게 보니까 이번에 4주 과정 걸치면서 이제 블로그도 쓰면서 GitHub 익숙해지고 도움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GitHub란 무엇인가라고 하면 이제 Git이고 이제 허브라는 게 따로 붙은 거예요. 그래서 Git을 이용한 개발자들의 레포지토리 모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레포지토리가 공개되었다는 건데, 여러분들이 레포지토리를 만들고 코드를 작성하고 커밋을 해가지고 푸시를 한다고 해도 여러분의 레포지토리를 누가 와서 코드 수준이 낮다고 막 놀리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말은 오픈돼 있긴 한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한테 관심을 잘 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그 알고리즘 그 브론즈 뭐 백준 브론즈부터 시작해서 그냥 코드 혼자 작성하고 이제 거기다 올린 다음에 약간 이제 일기 1년 동안 쓰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꾸준히 올려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개된 레포지토리라는 점에 있어서 너무 이제 약간 남들한테 잘 보여야지 어쩌지 그런 거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자유롭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Git과 GitHub는 다릅니다. 이제 Git은 보통 이제 GitHub가 Git이냐 아니면 이제 Git이 GitHub다, 약간 이런 착각을 많이 가질 수 있는데요. 워낙에 또 유명하다 보니까 Git이 GitHub 그 자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GitHub는 Git을 이용한 오픈된 레포지토리를 이렇게 공유도 하고 이제 이슈도 발행하면서 사람들이랑 이제 소통할 수 있는, 약간 인스타그램이랑 똑같은 거예요. 단지 이제 코드를 올릴 뿐이지. 그래서 이제 Git 그 자체를 사용하면 개인이 서버를 만들어서 이제 프라이빗하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네, 그렇게 쓸 수 있을 정도로 이제 Git은 GitHub가 아니에요. GitHub는 Git을 사용하지만 GitHub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팔고 먹고 살려면 이제 코드를 저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협력하기 위해서 이제 GitHub라는 서비스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Git 서버를 만들어서 거기서 커밋을 해서 협력할 수도 있고, 그래서 Git이라는 것 자체가 GitHub에만 종속되지 않고 되게 흔하게 널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이거는 AWS 코드 커밋이라는 이제 서비스 중 하나인데, 이제 클라우드를 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클라우드가 의미가 내 컴퓨터에 있는 코드를 실시간으로 업로드해서 돌리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에 있는 서버, 물리적인 서버에 코드를 저장하고 그걸 돌리는 게 기본적인 원리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래서 여기서도 그 Git 서버를 AWS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만큼 Git이 되게 보편적이고 GitHub에만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제 GitHub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은 어딜 가나 Git 기능을, 아니 Git 그런 로직 같은 거를 충분히 익히시는 게 상당히 좋아요. 네. 이제
그 이미 오픈소스 강의를 듣고 지금 아마 2학기 아마 1학년 2학기 때 듣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Git이라고 하면 이제 오른쪽 사진이나 왼쪽 사진처럼 커맨드가 있고 이게 되게 일단 이제 그 그래픽은 없고 이런 커맨드 줄만 있으면 뭔가 무섭잖아요. 뭔가 잘못하면 컴퓨터가 날아가고 뭐 해킹 당할 거고 약간 그런 비주얼이 있긴 해서 처음 이제 그 학교에서 Git이라는 걸 배울 때 되게 접근성이 되게 낮은 건 사실인데 이런 명령어를 이제 GUI로 바꿔준 게 GitHub 데스크탑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커밋 저 혹시 마우스 커서 보이나요? 뭐야? 어 잠시만요. 누가 방송에 못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뭐지? 캐시? 잠시만요. 누가 방송에 못 들어왔다는데 잠시만요. 30초만요. 어, 모르겠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 커밋 투 메인 하고 이제 이렇게 체크박스, 이런 게 이제 커맨드어를 그냥 클릭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이제 깃을 커맨드로 쓸게 되실 건데, 굳이 이런 커맨드를 배우기 전에 일단 익숙해지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개인적으로 철학이 GUI 같은 이 편한 인터페이스가 있으면 일단 그걸 쓰는 거를 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냥 이제 굳이 처음 배우는데 굳이 어려운 길 먼저 들어가는 것도 괜찮은데 그냥 쉬운 거 먼저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커맨드 배워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그 블로그를 이제 실제로 만들고 깃 같은 거를 이제 실습을 할 때 다 이 GitHub 데스크탑을 기준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GitHub 데스크탑은 여러분들이 이게 무서워 보일 수 있는 그런 깃을 이제 GUI로 바꿔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GitHub란 무엇인가라고 하면, 처음 이제 시작하신 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그냥 개발자용 인스타그램이랑 똑같은 거예요. 인스타그램이 인싸용 GitHub이랑 똑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되게 비유가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진짜 그렇습니다. 이제 사람들이랑 이슈 댓글 달면서 서로 소통할 수도 있고 아무튼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접근해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Git 그 자체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제 보통 이제 GitHub나 아니면 Git을 쓰면 이런 나무줄기 같은 거를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코드를 어디까지 저장을 하고 기능을 추가하고 커밋을 하고 누가 이제 복사를 해서 그 포크를 해가지고 따로 기능을 만든 다음에 다시 그 사람이랑 같은 코드를 볼 수 있도록 머지를 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거는 아직은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약간 이게 처음에 보면 기괴할 수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파이썬 과제나 잠시만요. 10초만. 네, 여러분들이 이제 코드를 작성하고 과제를 내실 때 보통 이제 막 최종 아니면 최최종, 진짜 최종 하고 이제 날짜 쓰고 그런 식으로 파일을 진짜 그냥 생으로 복사를 해서 저장을 한 다음에 이제 갑자기 코드를 작성하다가 안 되면 컨트롤 Z 연락이 누르다가 이제 컨트롤 Z 너무 많이 눌러가지고 정상적으로 작동했던 코드까지 다 지워버리는 약간 그런 악플 상사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방지할 수 있는 게 깔끔하게 방지할 수 있는 게 이런 깃이다 버전이다. 그래서 이제 한번 커밋을 하면 그 커밋된 기록이 있으니까 그 버전으로 다시 되돌리면 되지 아니 되돌리면 되고 이제 컨트롤 Z 같은 걸 덜 쓸 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제 깃허브를 처음 쓰시는 분들에게 그 설명을 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버전별로 여기서는 왼쪽에 참여한 사람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코드를 커밋 그러니까 약간 우아한 컨트롤 S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커밋을 할 때 어떤 기능을 왜 이 코드를 커밋을 할 때 어떤 내용이냐라고 하면 이렇게 설명으로 뭐 이제 어떤 기능을 추가했다, 어떤 기능 을 추가했다. 그리고 이제 머지 같은 경우에는 코드를 병합한 거니까 이런 기록을 남길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분기점이 발생할 때 기록하기가 되게 좋아요. 물론 그 자체가 기시긴 한데, 네. 그래서 이제 기록 같은 거 봤을 때도 이제 날짜별로 이제 이거는 GitHub 사이트인데 이렇게 시각적으로 볼 수 있다. 이것도 이제 커맨드 통해서 언제 커밋을 했고 무엇을 커밋을 했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명령어는 사용하는 걸 지향하고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GitHub에서 보시면 이제 내가 이 커밋한 시점에서 레포지토리를 다시 보고 싶다라고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커밋 버전으로 봐서 이제 그 이전까지의 상황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방금 전에 봤던 그런 기괴한 모양에서
여기서 딱 이 지점에 커밋한 내용을 GitHub 이제 그 폴더 상황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가능하냐 하면 그냥 그 문자열 비교할 때 이제 만약에 가나다라가 있으면 가나로 줄었을 때 그 차이점만 저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커밋을 할 때마다 통째로 복사하는 게 아니라 그 차이를 저장하는 것 때문에 용량이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커밋을 할 때 이제 커밋 메시지가 이거 위에가 이제 커밋 메시지인데 여기 밑에다가 추가로 이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추가로 저장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슈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슈를 작성하는 곳인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좀 대형 레포지토리 말고도 이제 일반 사용자들한테 이제 뭐 만약에 사진 다운로더를 만들었다 치고 이제 이슈 같은 거를 걸어 놓으면 거기서 문의사항처럼 쓰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뭐가 일어났어요, 버그 이슈 같은 걸 리포트도 하고, 그렇게 되게 물론 이제 그 레포지토리 관리자의 의도에 따라서 바뀌긴 하겠지만 뭔가 항상 코드에 관한 내용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기능을 추가해달라, 버그가 일어났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느냐, Q&A도 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약간 인스타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댓글 다는 것처럼. 근데 물론 이제 이제 좀 유명한 레포지토리나 아니면 이제 좀 진짜 개발 관련된 그런 거는 이제 좀 이게 포맷이 있거든요. 그걸 지켜가면서 작성해야 되는데 이제 접근할 때는 꼭 개발자 엄격한 엉근진하면서 이제 내용 빡세게 막 이거를 모르면 막 누가 놀리는 것처럼 놀릴 것 같다는 그런 겁을 먹지 않고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적절한 예시를 찾지 못했는데, 아무튼 이슈라는 것도 되게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이제 나중에 3주차 때 GitHub 액션이라는 걸 잠깐 살펴볼 건데, 이 GitHub 액션이라는 게 CI/CD Continuous 아무튼 지속적으로 자동으로 이제 커밋을 하면 뭔가 발생을 시켜가지고 그 트리거를 실행시켜서 이제 코드를 빌드한 다음에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자동으로 검사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자동화 도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GitHub에서 제공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퍼블릭 레포지토리가 있고 프라이빗 레포지토리가 있는데, 퍼블릭은 말 그대로 모두가 볼 수 있는 그런 레포지토리고, 프라이빗은 자기만 볼 수 있는 레포지토리예요. 그래서 이제 퍼블릭 같은 경우에는 이 자동 컴퓨팅, 이것도 일종의 그냥 클라우드 컴퓨터 자원을 무한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퍼블릭 레포지토리에 한해서. 이제 프라이빗 같은 경우에는 2000분인가 3000분인가 아마 제한이 있는데, 이렇게 자동화된 코드를 이제 커밋을 하고, 이게 이제 개인 컴퓨터 환경에서는 실행이 잘 될 수 있는데, 이제 다른 환경에서는 이제 실행이 안 될 수 있잖아요. 뭐 만약에 파일이 하나 부족하거나 아니면 이제 자기 컴퓨터에만 설치된 파일을 실행한다거나 약간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실제로 제품을 배포할 때 이제 독립된 환경, 아니면 이제 보통 컨테이너 쓴다라고 부르는데, 그런 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실행하게끔 이런 GitHub 액션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GitHub 액션은 이 GitHub만의 이제 브랜드 제품명이고, 이제 이런 거 보통 CI/CD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기능적인 면 말고 그냥 이제 사용자 측면에서 다시 보면 이제 레포지토리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살펴보면서 그냥 북마크 하듯이 스타 누르고, 아니면 이제 자기가 어떤 코드를 썼는데 이게 뭔가 레포지토리에 올릴 만한 건 아니야. 근데 이제 약간 보통 여러분들이 처음에 C 언어 공부할 때 뭐 프린트F를 어떻게 쓰는지는 좀 뭔가, 아무튼 별을 어떻게 찍는지 그런 코드 같은 걸 찾아보기도 하잖아요, 블로그에. 그래서 짤막짤막 코드를 이런 GitHub 기스트 이런 데 가서 올려놓고 자기 필요할 때 다시 보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 동아리 서버 방화벽을 잠깐 이제 접속을 할 때 그 쉘 스크립트라는 거를 잠깐 써서 나중에 혹시나 다시 볼 일이 있으면 이렇게 올린 건데, 이런 식으로 그냥 개인이 잘 작성한 코드 다시 보려고 쓰는 경우도 많아요. 네. 이제 그 GitHub 데스크톱이 아마 제가 아는 선 내에서는 이제 그 깃을 GUI로 이제 그래픽으로 만들어준 기능 중 아마 대표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GitHub 데스크톱을 추천하는 이유가, 일단 이 GitHub를 그러니까 GitHub 주인이 마이크로소프트고, 이제 GitHub가 만든 것이 GitHub 데스크톱이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게 이 VS 코드예요. 그래서 이 세 개가 연동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이제 컨트롤 시프트 A 누르면 VS 코드를 켜주고, 컨트롤 시프트 G를 누르면 그 레포지토리에 GitHub 홈페이지로 다이렉트 해줘요. 그만큼 이 GitHub와 GitHub 데스크탑 그리고 VS 코드 이 연동이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보통은 이제 깃을 쓰고 이제 GitHub 같은 오픈된 그런 레포지토리를 사용할 때 GitHub를 많이 선택하는 이유가 보통 다 그래요. 왜냐면 VS 코드 쓰고 되게 유명하기도 하니까. 그래서 GitHub 말고도 뭐 빗버켓 아니면 GitLab도 이런 사이트들도 있는데, 뭐 그런 사이트들이 이제 듣보잡이라고 안 좋은 게 아니라 단지 이제
약간 돈의 원리랑 비슷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뭐 회사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마 깃허브를 제일 많이 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거는 이제 아톰이라는 편집기인데 이것도 깃허브에서 만든 편집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쓰기 상당히 가벼워서 좋다. 그 정도로 아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목표로 하고 있는 깃허브 블로그는 이제 깃허브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이제 그 깃허브 블로그 주소를 보면 우리가 그 동아리 블로그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깃허브 IO 도메인 뒤에 있는 거죠. 그래서 깃허브가 직접 호스팅을 하는 거예요. 공짜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적으로 호스팅해주는 서비스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사용자 그 아이디당 하나씩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계속 할 거고, 이제 앞으로 다룰 내용은 이렇게 되는데, 이제 아마 다음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이제 오프라인이 만약에 한 70% 정도가 인원이 가능하다고 하면 오프라인을 한번 진행을 할 계획인데, 그래서 그때는 이제 포크랑 클론하고 커밋 머지 이 네 개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직접 해보고 실습을 하고, 이제 브랜치랑 오리진 이제 이 상대적인 의미가 상당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이게 약간 동구권이랑 서구권의 그 물체를 사물을 인식하는 그런 사고적인 개념의 차이에서 왔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되게 뭐 철학적인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 인식하는 게 그렇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아빠가 할아버지잖아요. 근데 저희 아빠가 할아버지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면 내가 아는 그 할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약간 말장난 같은데 약간 그런 상대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포크를 하고 브랜치가 뭐고 오리진이 뭐고 약간 그런 게 되게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그 상대적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레포지토리를 만들어서 이제 실습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블로그 이제 만드는 기본적인 환경 설정하고 블로그를 만들고, 이제 블로그를 만들다 보면 이제 그 이제 임시 파일 아니면 쓸모없는 파일이 꼭 하나씩 생겨요. 그래서 레포지토리를 만들 때 이제 그 git 이구너를 항상 쓰게 되는데, 이게 뭔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잠깐 알아보고, 그리고 마크다운 블로그를 쓸 때 마크다운 형식으로 쓰거든요. 근데 이게 정확히는 이게 그 지킬 블로그에서 쓰는 게 정확히는 마크다운은 아닌데 마크다운을 기반으로 HTML을 렌더링 하는 거예요. 그래서 HTML 문법도 들어가는데 마크다운 문법도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쓰시는 그런 글 같은 그런 내용들은 다 마크다운을 작성을 하고 이제 뭐 이미지를 첨부한다거나 아니면 뭐 링크를 추가한다거나 그런 이제 웹스러운 요소 그런 것들은 이제 HTML 잠깐 건드려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짧게 하고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3주차는 이제 git 그 자체가 협력 툴로서 존재의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블로그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차차 쓰시고 이제 풀 리퀘스트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명들이 한 레포지토리에 대해서 작업을 할 때 컴플릭트라는 게 발생해요. 컴플릭트가 뭐냐면 만약에 누가 세 명의 개발자가 있는데 한 명이 계속 커밋을 해요. 근데 이제 다른 한 명이 커밋을 해서 다시 포크를 하고 커밋을 해서 이제 같은 레포지토리로 하나로 통합을 시켜야 되는데 그 커밋 하려는 내용이랑 그 이전에 다른 파일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머지가 안 되고 컴플리트라는 게 일어났다고 하고, 깃허브가 이 차이점,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네가 수정한 코드,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이 코드를 수정했는데 이거 수정한 건 알겠어. 근데 다른 데서 차이점이 발생하네? 그런 걸 어떻게 해결할 거야? 이제 그거를 이제 차이점을 없애주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 접했을 때는 되게 당혹스러워요. 왜냐면 이게 뭔가 이 컴플리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드 자체를 보는 거다 보니까 텍스트를 다루고 이제 서로 간의 코드를 안다는 전제하에 이 컴플리트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이제 간단한 예시로 이 컴플리트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깃허브 액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CI/CD 자동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제가 시연을 하면서 이런 기능이 있다라고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4주차에는 이때가 아마 기말고사 시즌 이제 슬슬 시작하는 시즌인데, 아마 이 1, 2, 3주차 만에 이 모든 거를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게 다 이해하실 분들이 아마 없을 거예요. 이제 이해하신다면 되게 축하스러운 일이고, 그래서 이제 1, 2, 3주차 때 좀 많이 밀리거나 아니면 많이 막혔던 거를 좀 정리해서 다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기말고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좀 빡빡한데, 이거 끝나고 이건 별개인데, 이거 이제 끝나고 기말고사 끝나고 여름방학 때 다른 스터디도 계속 연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진행하고 그럴 겁니다. 네. 간단한 소개는 이쯤 됐고, 뭐
추가로 말씀을